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도를 위해 내 집을 갖다가 부동산에 내놓았다. 그런데 정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하고 고민스러우신 분들 최근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분양권을 갖다가 이제 잔금 시점이 돼서 분양권 입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정말 2, 3주째 하나도 없다. 어쩜 이렇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하시는 분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정말 참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0월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폭감 수준입니다. 폭감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5년 내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달은 없었다. 이번 10월달이 역대 최고, 그러니까 역대 5년간 중 최고 침체기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폭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폭감했는지 뒤에서 차트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면 경기도 일부 지역, 경기도는 서울만큼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10월 달에 오히려 9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경기도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광역시는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다. 8월 달보다 오히려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9월 달에 거래량이 더 늘어났고요. 10월 달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9월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 인천을 넘어서 또 대전 역시도 지금 거래량이 8월 달보다 9월 달이 더 많더니 10월 달은 역시나 대전은 9월 달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 같고요. 자, 이 거래량,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폭감해서 집을 매도하려고 이제 다급한데 팔리지가 않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상하게도 9.13 대책 이후 오히려 더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들.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의 정확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요. 2011년 그리고 12년 거래량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2013년 이후에는 월별 거래량이 약 5,000건에서 15,000건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5,000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이 매우 위축기,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5,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4,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로는 한 3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그러니까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사건 때 1월 달에 최고 하락기, 최고 침체기를 경험했을 때도 3,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2018년 10월 달 현재 거래량 지금 1212건이 나왔죠. 1212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침체된 거래량입니다. 물론 지금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 다 취업된 건 아니에요. 동일 시점, 그러니까 지난달이든 지지난달이든 해당 시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월을 갖다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거래량은 약 한 40% 정도 취업된 거라고 보시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 3,000건까지는 2018년 10월달, 바로 지난달이죠. 3,000건까지는 거래량이 올라올 거는 같습니다. 3,000건까지는 거래량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 3,000건의 거래량은
지난 2012년도에나 발생되던 2012년 주택시장 최악의 경기에나 발생됐던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정말 거래량 폭감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신고가 지금 11월 접어든 지 7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 신고가 30건이 안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지금 2018년 10월달 1200건의 거래량이 지금 한 3000건까지는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3000건의 거래량이 지난 2012년과 비견될 정도로 낮은 위축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월달의 거래량 폭감, 뭐 침체 수준이 아니죠. 폭감이죠. 이 거래량 폭감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9.13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대출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지금 DSR 때문에 너무 막 높아져서 대출의 문턱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거래량 침체라는 것은 7, 8, 9월 달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이 시장에서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폭감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급등한 가격에 대한 시장 피로도, 그리고 매수자들이 쉽게 달려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같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 폭감을 보인 곳은 서울밖에 없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 차트를 보셨는데요. 경기도 차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차트입니다. 경기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대략 약 8,000건에서 2만 건 사이에서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2만 건을 넘어가서 뭐 2만 5천 건 이상도 거래가 넘어간 적도 있었고 8천 건 이하를 떨어져서 7천 건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자, 지금 거래량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경기도 역시 2012년이 거래량이 바닥의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의 거래량이 약 8천 건에서 2만 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역시 2015년 3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달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들쑥날쑥 나타나는데 경기도 지역 지금 2018년 10월 달 봤더니 지금 현재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 7,328건, 10월 달 7,328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2018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 2018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7,328건의 거래량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의 경우 제가 취합이 한 40%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가정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의 경우는 최소 15,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10월 달에 발생이 되었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경기도가 15,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되었다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5,000건 선을 넘어서 올라가서 거래가 된 시점은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정상 혹은 약 과열된 상태다라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위축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경기도 나름이고요. 제가 살짝 훑어봤더니 경기도에서도 분명 침체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7, 8, 9월달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지역들은 서울과 비슷한 침체, 서울 정도의 침체는 아니지만 서울과 비슷한 침체를 갖다 나타내는 반면 7, 8, 9월달 상승이 별로 없었던 지역들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살짝 분위기를 본 결과 나타난 차트인데요. 그 차트까지는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월달 현재 간략하게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도는 그렇게 심각한 위축 상황을 갖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의 심각한 거래량 폭감이
9.13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더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경기도는 지금 현재 아마 8월달 그리고 9월달의 거래량이 아직 전부 다 집계된 게 아니에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9월달의 거래량이 어쩌면 9월달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달이죠. 9월달의 거래량이 아마도 8월달의 거래량은 지금 화면상에 적어놨죠. 19,717건. 8월달의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10월달의 거래량 역시 15,0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경기도의 10월달 분위기가 일부 그러니까 7, 8, 9월달 높게 상승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도까지 보셨습니다. 경기도를 보시면서 지금 유별나게 서울만 침체되어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천도 다뤄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인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천의 차트입니다. 인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2012년 역시 서울과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012년이 가장 거래량이 침체된 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정상화를 갖다가 이루어 오면서 거래량이 약 2,000건에서 5,000건 사이에서 거래량이 발생되어 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거래량이 2,000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시장이 몹시 침체된 경우고요. 4,000건 이상으로 거래가 발생된 경우는 거래가 약간 과열되어 있는 그런 양상의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18년 8, 9, 10 자, 분명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게 9월이죠. 9.13 부동산 대책이니까요. 자, 그런데 9.13 대책이 발표된 9월 달의 거래량이 8월의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8월의 거래량은 2,700여 건밖에 안 되는데 9월의 거래량은 오히려 3,147건. 그리고 9월 달의 거래량이 아직 전부 다 취업된 게 아니다. 자, 그럼 9월 달이 8월 달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자명해지는 사실이고요. 또한 2018년 10월 1,576건의 거래량이 어제 날짜 11월 6일자 기준으로 신고된 거래량인데요. 아직 실거래 의무기일이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10월 달의 거래량이 지금 약 40% 정도 취업된 거라고 봤을 때 2018년 10월의 거래량은 3,000건을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됐다? 어허라. 인천은 오히려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재미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10월달 이후로 거래량이 폭망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 외지역 그러니까 7, 8, 9월달 상승기 혜택을 못 누린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지금 스물스물 더 상승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분명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더 강화된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침체된 거다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 차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천 오히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좀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인천 다음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광역시 한번 대전광역시로 이동해 볼까요? 대전광역시 거래량 또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대전광역시 거래량 차트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대전도 마찬가지죠. 2012년이 거래량 가장 폭감했던 시기, 그리고 2012년을 지나서 2013년 이후로 거래량은 약 1,300건에서 2,500건 사이에 거래량을 갖다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2,500건, 2,000건을 넘어가면은 좀 시장이 과열되었다라고 대전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상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역시나 지금 대전광역시
8월달 거래량은 1626건, 근데 9월달 거래량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 아직 거래량 전부 다 집계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달 거래량 약 40% 정도 집계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게 뭔 일입니까? 대전광역시는 2018년 10월 거래량이 아마도 2,5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대 10년간의 거래량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높은 거래량이 나타나는 거죠. 2018년 10월 달에요. 자, 그렇다면 9.13 부동산 대책이나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 서울이 거래량이 폭감한 것은 아니다. 타 지역들의 사례를 봤을 때 라는 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서울은 7, 8, 9월 달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도로 시장이 위축기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까지 거래량을 갖다가 싹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업된 건 아니기에 약간 이른 분석이긴 합니다만 분석이 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진행된다면 훨씬 더 낫겠죠. 자, 지금 현재 시황에 대해서는 11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역시도 서울은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10월의 거래량보다 서울은 11월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대전 이들 지역은 오히려 11월의 거래량도 10월 못지않은 거래량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폭감에 대해서 서울 지역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방송들에서도 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 달부터는 좀 약간 더 큰 침체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헬리오시티 입주가 본격화되고 내년 4월 달에 또 강동, 고덕지구의 입주 물량 합치면은 좀 시장을 무겁게 내리누를 수 있는,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자, 이 물량, 이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갖다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좀 버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올해 12월 달 이후부터는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화 혹은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 도래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갖다가 준비가 되신다면은 버티기에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좀 가격을 낮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의 입주 물량, 지금 몰려있는 가격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가격대는 10억이 넘는 시장들이에요. 하지만 경기도의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그거의 한 반 정도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의 여파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역시도 내년 6월 달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 역시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11월, 12월 달은 좀 관망해 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 1, 2, 3월 달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나타나듯이 저가의 시장 그러니까 주택가격 한 5억 미만의 시장 5억 미만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오히려 타격이 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미만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기다리시기보다는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경기도도 지역마다 다 입주 물량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입주 물량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춰서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앞으로 주택 경기 폭망한다. 뭐 앞으로 폭락론이 득세하는 시점. 폭락론자들이 가장 어깨 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시점. 그 시점이 매수 적기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같이 좀 약간 관망적인 분위기에서는
제 생각도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집 마련.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 군중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할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모두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제 주택시장 폭망한다 라고 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돌아갈 것이다. 2009, 10, 11, 12, 5년 동안에 발생됐던 그런 침체기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전세로 버티는 것도 방법이겠죠. 전세로 버티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예측한 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 거는 어느 정도 경기도에 막대한 입주 물량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는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전세가 상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11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좀 전세가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세입자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도를 위주로 해서 전세가 상승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집 구하기 어려운 시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이어질 수가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 시장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한번 전세가 상승, 임대가 상승과 더불어 시장의 흐름이 매도자 우위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나는 지금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데이터가 모여졌다면 여러분들께서 뭐 전세 사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학습해 오신 부분 그리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주택을 갖다 매수하시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뭐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